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네 번째 주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인데요. 자, 민주당 안에 내부의 분위기, 낙곰수 4인방, 우리 싫어. 정봉주도 싫고, 김어준도 싫고, 김용민도 싫고, 주진우도 싫다. 이게 민주당 안에 그 분위기랍니다. 그 다음에 양념과 팬덤 정치, 민주당의 폭망, 이 눈에 보이는 폭망각이 왔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이 김남국이가 계속해서 나는 김태섭이를 날리고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섭이한테 왜 이게 조국 대리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김용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낙곰수 김용민이 아니라 변호사 김용민인데 이 사람이 조국의 검찰개혁의 위원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조국하고 나 인연 별로 없다. 그리고 조국하고 별로 같이 한 것도 없다. 나하고 조국하고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거기다가 김남국이라는 그 조국 바라기하고 조국 파리하던 사람이 왜 이번 총선이 조국 대리전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냐. 이제 조국 버리고 가겠다는 거죠. 왜? 조국 얘기해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될 거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다가요.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금태섭이는 조국 대리전이라고 하면서 청년인 나를 이렇게 떨구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유 저 김태섭이 내 손톱 밑에 가시에다가 눈에 가시인데 너는 왜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기권했어. 이거 성명해라.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갈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또 어떤 그게 있느냐. 제가 이제 그 정봉주 씨하고 이제 외부자들을 하면서 들었는데 정봉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원래 보궐선거 있을 때 노원에 막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봉주에 대해서 딱 이렇게 견제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낙곰수 4인방 싫어한다는 거예요. 응? 뭐 김어준, 그 다음에 주진우, 욕자라는 김용민, 그 다음에 정봉주. 얘네들은 우리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격가지다. 우리 그 민주당의 진골, 성골하고는 얘네들은 다르고 얘네들은 사실은 양아치가 아니라 문아치다.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기생하는 양아치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겁니다. 이 낙곰수 4인방도. 그리고 얘네들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들한테 얘네들이 이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고 괜히 뭐 욕쟁이 김용민도 그렇고 정봉주도 그렇고 김어준, 주진우 얘네들 우리하고 좀 달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러겠습니까? 김어준의 일종의 펀딩의 문제, 주진우가 명품 받아 챙기면서 또 벤츠 몰고 다니는 문제, 김용민의 욕설 문제, 뭐 정봉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점에 있어서 선을 긋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토사구팽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조국도 일찌감치 이제 총선 때면 손절할 거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조국도 말하자면 손절 이 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문재인의 이 팬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대깨문들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대깨문들이 저는 결국은 이번 총선을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재인이 대깨문들에 대해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미. 참 이렇게 대깨문들이 막 문자 폭탄을 보내고 뭐 안희정이를 난리를 치고 정말 미친 듯이 광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대통령 후보 때 문재인이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후보들의 이 선거 경쟁에 있어서 일종의 양념이다. 양념. 이게 완전히 대깨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갖고 지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대깨문들은 문재인으로 하여금 우리는 말하자면 허가받았다. 문재인 허가증을 이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홍패를 막 흔들듯이 양념 허가증을 흔들고 있는 게 대깨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에서는 이 대깨문들이 발악을 하면서 저는 총선을 망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추미애 화이팅, 백계문 화이팅. 정말 조국도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조국도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이 페이스북에다 계속 좀 글 좀 올려야 되고요. 경심이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시민도 화이팅 해야죠. 손혜원도 화이팅 해야 됩니다. 손혜원도 글 올렸죠. 김남국하고 워낙에 친하니까 손혜원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김남국이 잘못한 게 뭐냐. 그리고 김남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강서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강서감 나가라고 한 거는 서초동에서 촛불 문화제 할 때 김남국이가 강서갑에 사는 줄 알고 거기서 모두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손혜원이가 올렸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자, 알아보게님께서 낙곰수 컨셉 질릴 때도 됐어요. 그렇죠. 낙곰수의 유효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니수님께서 문가가 백계문을 정말 교주처럼.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 백계문들이 이번 선거를 망칠 거고 또 추미애가 21일 날 검사장 회의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안에서는 추미애한테 이랬다는 겁니다. 아예 취소를 하면 어떠냐고. 그리고 취소를 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거 취소하는 게 좋겠다. 뭐 서울대 졸업식처럼 뭐 검사장들만 뭐 회의한다 하더라도 뭐 그게 너무 검사장이 많으니까 이거 취소하고 이러면서 그냥 추미애 보고 그냥 조용히 없던 일을 하시면 어떠냐고.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장들은요 추미애에 대해서 작심하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어디 추미애 너 보자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중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중계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을 도와줄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자, 엘리자베스님께서 맞다. 이 백계문들 이거는 사이비 종교다. 김혜수님 한때는 그 털보 김어준 책도 사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김어준이 쓴 이제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제가 사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이래서 봤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 김어준의 빨대가 한나라당 안에도 있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안에서 내밀한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를 김어준 책에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의 하여튼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게 간단치는 않구나. 근데 김어준 머리 좋죠. 그리고 김어준이 갖고 있는 어떤 팬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김어준이 너무나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어준의 이 낙곰수 4인방, 이 정봉주의 그 성추문 때 다시 이제 뭉쳐가지고 정봉주를 뭐 일방적으로 그냥 다 공중파에서 그냥 띄워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요 SBS의 노조조차도 저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가 이렇게 문을 닫는데 아주 그 큰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4.15 총선 역시 낙곰수 4인방, 추미애, 손혜원, 뭐 조국, 네, 유시민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민주당 안에서의 또 하나의 기류는 뭐냐? 이른바 내가 친문이다. 내가 진골, 성골 친문이다. 이런 세력들의 일종의 도그마가 말도 못하게 강고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 도그마가 민주당 안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낙곰수 저런 거 천한 것들. 우리하고 어떻게 입을 섞어? 우리는 문재인의 친문 성골이야. 너는 진골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친문에 대해서 카스트처럼요. 하이어라키가 매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그 얘기를 그 민주당 안에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듣고 나서 진짜 놀랐습니다. 야,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산주의에서 정말 카스트
내지는 이 공산주의가 자기네들의 그 계급을 이 세밀화하고 있을 때 두 가지로 굉장히 참조를 했던 이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톨릭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의 조직을 그대로 이렇게 본뜬 게 공산당의 사실 조직입니다. 이거는 뭐 가톨릭 내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죠. 우리의 그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갖고 갔다고 하면서 매우 붕괴한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도의 카스트제입니다. 즉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이른바 즉 반문 내지는 말하자면은 반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테러를 가하고 이러는 거, 이거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지금도 횡행하는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정말 상꼰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급 질서를 만들고 있고 우리만이 성골이다, 우리만이 진골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친문 조직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돈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거 나눠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쟤네들 평등이란 단어를 최고로 가치를 갖고 있지만 돈하고 권력은 나누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나누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권력이라고 하죠. 부자 사이도 나누지 못하니까 얘네들도 드디어 권력과 돈을 두고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4.15 총선 아주 볼만할 겁니다. 얘네들의 공천 싸움 보십시오. 돈과 권력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빠지 우리 성골들만, 우리 진골들만 달겠다고 아마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그 경고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시그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통합당만 공천 영입 제대로 반듯하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